나는 가진 게 없었다. 얼굴 하나, 몸매 하나.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나는 그걸 팔아 인생을 탕진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 꾹 눌러주세요. 내 이름은 전고은이다. 내가 기억하는 집은 늘 좁고 어두웠다. 겨울이며 창문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다.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소리 지르기 일쑤였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좌판을 펼쳤다. 늘 빠듯했고 늘 빛 독촉이 들이닥쳤다. 나는 방 구석에 앉아 그 싸움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곤 했다. 하지만 그런 집안 사정과는 별개로 나는 늘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예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나는 그 말에 은근히 기대어 살았다. 나는 뭔가 다르다. 나는 이 집안에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냈다.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내 외모는 더 큰 무기가 되었다. 점심시간마다 인근 남고 학생들이 우리 학교 담벼락에 모여들곤 했다. 운동장으로 나가 매점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마다 그들의 시선이 따라왔다. 괜히 농구공을 튕기며 내 앞을 지나가는 아이들, 괜히 시선을 끌어보려 웃음소리를 내던 아이들. 나는 모른 척했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그래. 나는 특별해 나를 보러 오는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 그렇게 우월감을 느끼며 걸음을 옮기곤 했다. 그런데 교실 안은 달랐다. 부잣집 친구들이 명품 지갑을 꺼내 보이며 자랑했고 누군가는 생일 선물이라며 고가의 운동화를 신고 왔다. 매주 다른 가방을 들고 오는 아이도 있었다. 나는 그런 걸 바라보며 속으로 부러움과 좌절을 동시에 느꼈다. 점심시간마다 값싼 김밥으로 허기를 달래면서도 옆자리 친구가 도시락 뚜껑을 열 때 풍기는 스테이크 냄새에 숨이 막히는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 언니가 귀띔을 해줬다. 너 같은 얼굴이면 노래방만 나가도 돼. 그냥 술 따라주고 웃어주면 하루에 몇십은 벌어. 그 말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명품 가방을 살 수 있다는 말. 화장품 매장에서 눈치 안 보고 쇼핑할 수 있다는 말. 그것은 내게 너무 달콤한 유혹이었다. 결국 나는 언니 손에 이끌려 처음 노래방 도우미 일을 나갔다. 방 안에 들어섰을 때 숨이 막혔다. 담배 연기, 술 냄새, 술에 취한 남자들의 고함 소리 낯설고 무서웠다. 하지만 옆에 앉아 술잔을 따르고 억지로라도 웃고 있으니 손님들이 내 손에 지폐를 쥐어줬다. 첫날 내가 번 돈은 20만 원이 넘었다. 기본 출근비 10만 원에 팁으로 10만 원이 더해졌다. 그날 집에 돌아오며 나는 돈을 꼭 쥐고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 세상이구나.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구나. 그 후로 나는 점점 담대해졌다. 손님이 노래를 부르면 박수를 치며 맞장구를 쳤고 술잔을 채우며 적당히 웃어주면 봉투가 굴러들어왔다. 어떤 날은 단 몇 시간 만에 30만 원을 벌었다. 손님이 기분이 좋으면 5만 원, 10만 원씩 팁을 건네기도 했다. 하루 50만 원을 벌었던 날도 있었다.
당시 편의점 알바 시급이 2,000원대였으니 그 차이는 말할 필요도 없었다. 돈은 나를 달라지게 했다. 첫 월급날 나는 백화점으로 달려갔다. 루이비통 지갑을 손에 쥐었을 때 손끝이 떨렸다. 다음에는 운동화, 화장품, 옷 교실에 그걸 들고 들어가자 친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고은이 어디서 났대? 남자친구가 사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기만 했다. 속으로는 이제 나도 너희와 같은 세계에 서 있는 거야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일은 단순히 웃고 돈을 버는 것만은 아니었다. 술에 취한 손님이 허리를 끌어안기도 했고 억지로 내 손을 잡아 끌며 옆에 앉히려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날은 술병이 날아다니고 방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언니들이 중간에서 나를 감싸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내 뒷말을 하며 견제했다. 쟤는 괜히 튀어. 신참 주제에 잘난 척한다. 나는 그런 시선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돈은 모든 걸 이겨냈기 때문이다. 하루 30만 원, 많게는 50만 원 한 달이면 100만 원 단위가 모였다.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옷을 사고 쇼핑백을 들고 거리를 걸었다. 친구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눈빛은 마약 같았다. 하지만 통장에 돈은 남지 않았다. 들어오는 대로 쓰고 사치로 메우며 만족을 채웠다. 나는 점점 이 세계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무렵 나는 이미 주말마다 때로는 평일 밤까지 노래방을 나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술잔만 채우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은 더 복잡해졌다. 손님이 늘 좋게만 굴지는 않았다. 어떤 날은 술에 취해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억지로 노래를 시키며 분위기를 강요하는 사람도 있었다. 억지로 웃으며 맞춰야 했다. 한 번은 중년 남자가 내 허리를 끌어안으며 강제로 키스를 하려 들었는데 나는 얼굴을 돌리며 겨우 빠져나왔다. 그날은 화장실에 숨어 몇 분 동안 울었다. 하지만 다시 방에 들어갔을 땐 아무렇지 않은 척 술잔을 채웠다. 울면 돈이 끊기니까 수입은 분명 달콤했다. 하루에 30만 원. 잘 맞는 손님을 만나면 50만 원까지 벌 수 있었다. 팁이 두둑할 땐 지폐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늘 곁에 있었다. 술에 취해 욕을 퍼붓는 손님, 화가 나 병을 던지는 손님, 집까지 쫓아와 기다리는 손님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언니들이 나를 감싸주기도 했지만 그 언니들 역시 경쟁자였다. 방 안에 서서 내가 손님들의 눈길을 끌면 밖에선 쟤는 아직 어렸어. 철없다라는 말이 돌았다. 졸업을 앞두고 나는 이미 다른 길은 보이지 않았다. 대학에 가겠다는 생각은 사라졌다.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들어도 머릿속은 밤에 나가 벌 돈과 다음에 살 물건뿐이었다. 친구들이 수능 공부를 할 때 나는 명품 매장에 서서 어떤 가방을 살지 고르는 상상을 했다. 졸업 후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한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남자였는데 내 얼굴을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가씨,
이런데 있지 말고 강남 쪽으로 나와요. 얼굴이면 충분히 통할 거예요. 10% 알아요? 거기 가면 하루에 몇십은 기본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나는 이미 강북 노래방에서 돈을 만져봤다 하지만 강남 10%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고급 업소, 재벌이나 연예인, 정치인까지 드나든다는 세계. 나는 주저하지 않고 명함을 챙겼다. 며칠 뒤 나는 약속 장소에 나갔다. 건물 입구부터 달랐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입구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매니저는 내게 말했다. 여기는 일반 노래방이 아니야. 내가 웃는 게 돈이고 내가 옆에 앉아주는 게 권력이야. 하루 출근비 20만 원은 기본이야 하지만 진짜는 팁이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 수 있어. 첫 출근 날 나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진하게 했다. 방에 들어가니 양주가 이미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고 중년 남자 넷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겉으로 웃음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긴장으로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술을 따르고 노래에 맞춰 박수를 치고 가볍게 리액션을 하자 분위기는 금세 풀렸다. 그날 밤 내 손에 쥐어진 돈은 70만 원이었다. 출근비 20만 원에 팁으로만 50만 원이 더해졌다. 단 하루 만에 강북에서 일주일치 벌이를 한 셈이었다. 집에 돌아오는 새벽길. 나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진짜 강남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그 후 내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월세를 내고 강남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방은 좁았지만 창문 너머로 강남의 불빛이 보였다. 매일 밤 나는 드레스를 입고 값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고급 승용차로 들어오는 손님들을 맞았다. 하루 평균 수입은 50만 원 이상 잘 걸리면 100만 원이 넘었다 하지만 돈은 남지 않았다. 나는 번 돈을 모으지 않았다. 명품 가방, 구두, 화장품, 미용실, 피부과 치장하는데 다 썼다. 옷장을 열면 새 옷과 가방으로 가득했지만 통장엔 잔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고 믿었다. 매일 밤 돈이 들어오니까 내일 또 벌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0%의 세계는 화려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손님들은 언제나 호의적이지 않았다. 어떤 날은 술에 취해 폭언을 퍼붓고 어떤 날은 집착을 보이며 집 앞까지 찾아왔다. 한 번은 내게 차를 사주겠다는 손님이 있었는데 내가 다른 테이블에서 웃는 걸 보고 주차장에 있던 내 차를 발로 걷어 차 부숴버리기도 했다. 그날 나는 새벽 내내 울며 공짜는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강남 10%에 적응해 갈수록 그곳의 규칙과 생리를 몸으로 배워야 했다. 겉보기에는 화려했고 손님들은 나를 공주처럼 대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늘 거래가 있었고 손님들의 시선은 언제나 값으로 환산됐다. 처음 몇 달은 눈부셨다. 하루에 출근비 20만 원에 팁이 30만 원, 많을 때는 100만 원 가까이 벌었다. 한 달이면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왔다.
나는 그 돈으로 오피스텔 월세를 내고 샤넬 가방과 루이비통 신발을 샀다. 매일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했고 피부과에서 관리를 받았다. 옷장에는 매일 새로운 드레스가 걸려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나는 고등학생 시절 학교 담벼락 너머로 나를 훔쳐보던 남학생들이 상상도 못했을 모습이었다. 하지만 돈은 모이지 않았다. 들어오는 족족 소비로 사라졌다. 내가 가진 건 반짝이는 외모와 명품으로 치장한 껍데기뿐이었다. 통장은 늘 제로에 가까웠지만 그때는 불안하지 않았다. 오늘 쓴 돈은 내일 벌면 되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경찰이 단속을 나왔다. 손님들이 황급히 술잔을 내려놓고 언니들은 화장실로 뛰어들어가며 숨으려 했다. 나는 덜컥 겁이 났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알게 되면? 혹시라도 신문에 이름이라도 나면? 다행히 그날은 매니저가 알아서 처리했다. 돈이 오고 간 것 같았다. 경찰은 곧 돌아갔고 다시 술자리가 이어졌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 세계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 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언니들과의 경쟁도 날카로웠다. 같은 테이블에 들어가면 언니들은 나를 은근히 깎아내렸다. 고은이는 아직 어렸어. 술도 못 마셔. 얘는 명품만 좋아하지. 정은 없어. 손님들 앞에서 그렇게 말해버리면 나는 웃어야 했다. 반박할 수도 없었다. 언니들은 내가 손님들의 눈길을 끄는 게 못마땅했던 것이다. 한 번은 언니가 내 잔에 술을 가득 따르더니 마셔라. 이게 인사야라며 강요했다. 나는 억지로 들이켰고 그날 밤 화장실에서 토하며 눈물이 쏟아졌다. 손님들도 늘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나를 우리 애인이라 부르며 집착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남자는 술자리가 끝나면 내 집 앞까지 따라와 기다렸다. 너 왜 다른 손님이랑 웃었어? 라며 화를 내고 차를 발로 차 부숴버린 적도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불안에 떨며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가장 흔한 건 스폰 제안이었다. 내 옆에만 있어라. 한 달에 500 줄게 학교 다닌다고 하지 않았냐? 학비 내가 대줄게. 처음엔 혹했다. 한 달에 500만 원이라니.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돈의 대가는 내 자유였다. 그들의 여자가 되어야 했고 그들의 전화에 언제든 달려가야 했다. 나는 결국 그 제안을 거절했지만 마음속에는 늘 갈등이 있었다. 받아들였으면 지금쯤 집이라도 샀을까. 10%의 손님은 다양했다. 대기업 임원, 건설사 사장, 연예인, 정치인 보좌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 흥미로웠지만 동시에 그들의 민낯을 보는 것도 불쾌했다. 술에 취해 욕을 퍼붓거나 노골적으로 몸을 더듬기도 했다. 그럴 때면 나는 속으로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자책이 들었다. 하지만 봉투에 담긴 현금을 열어볼 때마다 그 생각은 금세 사라졌다. 나는 점점 술에 의지하게 됐다. 손님들이 건네는 술을 거절할 수 없었고 분위기를 맞추려면 마셔야 했다. 하루에도 위스키 반 병은 기본으로 들어갔다. 처음엔 얼굴이 빨개져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술에 강해졌다.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내 몸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화려한 조명 아래 앉아 웃고 있었지만 새벽에 집에 돌아오면 거울 속 내 얼굴은 초라했다. 화장을 지운 얼굴엔 다크서클이 깊었고 술로 인해 붉어진 피부는 푸석했다. 하지만 나는 다시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고 그 세계로 돌아갔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8이 되었을 때 나는 이미 템프로에서 몇 년을 보냈다. 손님들은 점점 더 어린 신입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20살짜리 애들이 들어와 싱그러운 미소를 보이면 손님들은 환호했다. 나는 여전히 예쁘다는 말을 들었지만 예전만큼 봉투가 두둑하지는 않았다. 매니저는 내게 말했다. 고은아, 이제 슬슬 다른 길도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여전히 돈을 벌었지만 예전처럼 남지 않았다. 소비 습관은 그대로였고 모아둔 건 없었다. 오피스텔 월세, 명품 쇼핑, 술과 화장품 손에 돈이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내가 이 길에서 밀려나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30이 되었을 때 나는 이미 강남 템프로였어. 예전만큼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화려했던 20대는 지나갔고 손님들은 하나같이 20살 신입 애들을 찾았다. 나를 보며 여전히 예쁘다라고 말해주긴 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과거와 달랐다. 내가 술을 따르고 웃음을 지어도 지갑에서 나오는 돈은 예전만큼 두둑하지 않았다. 팁은 줄었고 봉투는 가벼워졌다. 매니저도 더 이상 나를 우선순위로 내세우지 않았다. 좋은 방에는 어린 애들을 먼저 배치했고 나는 뒷순위로 밀려났다. 예전에는 내가 가장 먼저 불렸던 자리에 이제는 막 들어온 20살 신입들이 앉아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애써 웃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나는 이미 지쳐 있었다. 결국 나는 강남을 떠나 동네 단란주점으로 발길을 옮겼다. 간판도 화려하지 않은 골목 안쪽의 작은 가게였다. 템프로처럼 샹들리에가 반짝이지도 않았고 테이블 위엔 고급 양주 대신 소주와 국산 양주가 올려져 있었다. 손님은 대기업 임원이나 연예인이 아니었다. 퇴근한 회사원, 동네 자영업자, 술에 찌든 중년 아저씨들이 전부였다. 수입은 확연히 줄었다. 하루에 15만 원, 많아야 20만 원 팁은 5만 원, 10만 원이 고작이었다. 예전처럼 하루 벌이가 100만 원에 달하던 시절은 이미 끝나 있었다. 그래도 나는 그 돈에 의지해 살았다. 오피스텔은 내놓고 낡은 원룸으로 옮겼다. 명품 쇼핑은 꿈도 꾸지 못했다. 예전 가방과 신발은 여전히 내 방에 있었지만 더 이상 새로 살 여유는 없었다. 단란주점의 손님들은 더 노골적이었다. 강남에서는 그래도 거칠애라는 게 있었다. 여기서는 그런 게 없었다. 술에 취하면 대놓고 몸을 더듬었고 욕설이 오갔다. 억지로 웃으며 술잔을 채웠지만 마음은 매번 무너져 내렸다.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 걸까?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어느새 나는 40이 되었다. 단란주점에서도 신입들이 들어오면 나는 다시 밀려났다. 주인은 내게 말했다. 고은 씨, 이제 좀 무겁다. 손님들이 어린 애들을 더 좋아하잖아.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비참함이 치밀어 올랐다. 결국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방석집뿐이었다. 방석집은 더 작고 더 초라한 곳이었다. 좁은 방 안에 낡은 소파와 테이블이 하나 있었고 술은 값싼 국산 양주와 맥주뿐이었다. 손님이 들어오면 혼자 술을 따라주고 웃어야 했다. 가격은 단란주점보다 더 낮았고 하루벌이는 고작 10만 원 남짓 손님이 없으면 5만 원도 채 못 벌었다. 그곳에서 나는 50이 넘은 나이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손님들은 이제 나를 여자로 보지 않았다. 그냥 술을 채워주는 사람, 잠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정도였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더 이상 공주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싸구려, 술에 곁들여진 안주 같은 존재였다. 거울 속에 나는 이미 많이 늙어 있었다. 주름이 깊었고 화장을 아무리 진하게 해도 가려지지 않았다. 젊은 시절 나를 보러 몰려오던 남학생들의 눈빛, 강남에서 봉투를 두둑히 주던 손님들의 시선은 더 이상 없었다. 남은 건 술에 찌든 목소리와 홀로 좁은 방 안에 앉아있는 내 모습뿐이었다. 나는 결혼도 하지 못했다. 누군가와 가정을 꾸려보지도 못했다. 친구들은 손주 얘기를 하며 웃었지만 나는 대꾸할 말이 없었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내 방에는 명품 가방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미 낡아 있었고 빛을 잃은 지 오래였다. 나는 가끔 거울을 보며 중얼거린다. 돈은 있었지만 내 인생은 없었다. 내가 가진 건 명품 몇 개와 술에 찌든 세월뿐이다. 그렇게 나는 지금도 혼자 늙어가고 있다.